금리가 움직이면 자산 시장이 흔들립니다. 오늘 그 숨은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경제 뉴스는 매일 쏟아지지만 그 속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금리, 그냥 이자 정도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가볍게 넘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금리는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금리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금리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금리는 아주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가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돈을 빌리는 가격이 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사업을 확장하고 소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경제가 활발해지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소비는 줄어들고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경제 전체에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와 6% 이자를 내야 할 때를 비교해보세요. 차를 사고 집을 사는 것에 대한 결정이 훨씬 신중해지겠죠? 그냥 물건값이 비싸진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돈 자체가 비싸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실제로 경제를 뒤흔든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1980년대 미국의 볼커 쇼크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던 상황, 이걸 잡기 위해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대출을 포기했고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택시장은 붕괴됐고 기업들은 줄줄이 망했습니다. 실업자는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경제는 깊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치솟던 물가는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 그게 볼커의 선택이었고 역사는 그를 경제를 살린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우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과도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집값은 치솟았고 은행들은 위험한 대출을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품이 터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부실화됐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미국 연준은 금리를 0% 가까이 낮추며 경제를 살리려 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남아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중앙은행은 이렇게까지 금리를 무리하게 올릴까요? 핵심은 단 하나,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상상해봅시다. 오늘 점심 한 끼가 10,000원이었는데 내일은 20,000원이 되어버린다면요? 오늘 받은 월급으로는 내일 필요한 생필품도 사지 못한다면요?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돈은 믿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은 현금을 버리고 달러나 금 같은 실물자산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경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정부도 중앙은행도 더 이상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빵 한 개를 사려면 돈을 수레에 가득 싣고 가야 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인플레이션 100%를 넘어서며 모든 국민이 달러를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까지 붕괴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기가 침체되고 설령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얼어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다시 금리를 낮추어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경제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소비 둔화로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럼 다시 소비하고 회복하면 또 다시 경기 과열이 되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사이클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2025년 현재 미국도 한국도 금리를 대폭 올린 상태입니다. 이제는 금리를 내릴지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는 순간 경기가 바로 살아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는 금리 인하라는 신호가 온다고 즉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발에 가시가 박혔을 때처럼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부풀어 오르듯이 경제 충격도 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몇 달 뒤 금리 인상 충격의 진짜 후폭풍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금리는 경제 전체의 숨결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립니다. 이 리듬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경제는 겨우겨우 균형을 잡아갑니다. 앞으로 금리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자율 몇 %를 따지기보다 지금 경제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리에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투자, 경제,
그리고 삶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금리 변화가 가져올 파장,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전략에 대해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가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투자 경제 브리핑으로 급변하는 경제 흐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소통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앤미 투자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